자,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가 보름 만에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장관까지 싸잡아서 여권을 비판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든다. 자, 누구를 겨냥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마 이 발언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조금은 자극을 주었더니 몇 주 새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어 한국전쟁까지 되짚어 대구를 찬양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관 대작, 이거 책에서 많이 봤던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멀찍한 과거를 칭송하지 않고 대구 시민의 위대함을 언급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찾았을 때 그때 대구 시민이 위대하다 이 말을 에둘러서 저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다소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당 이슈를 한동훈 장관이 모두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답정너 신당으로 보이는데 그 신당이 누구누구도 영입하겠다, 스펙트럼을 넓히겠다 말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누가 합류해서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 실체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용인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천하용인도 전부 참석하지가 않았어요. 한 분은 또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이 됐다고 합니다. 12년이 되면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들을 점점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서 3번 출마했다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했던 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고 그는 도전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로 간다. 대구로 가는 게 보수의 중심 대구로 가는 게 과연 그게 희생이고 도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까요? 이 도전하는 이미지마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려놓는다면 향후의 정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개혁 세력 잡으려면 이제는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이나 호남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습니다. 아직 영상이 안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손 한 번 흔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만큼 대구를 얕보는 것 아닙니까? 자, 지난 몇 년간 삶이 힘든 것이 탄핵 때문이라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하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또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자, 김현정 특보가 보시기에는 지금 다음 달 27일 정도로 예상되는 신당 창당일 절대 일각에서는 안 할 거다, 남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대구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두 가지를 지금 보면서 본인의 신당 창당하는 그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아직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좀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지금 현재 캡도 없어진 30석 캡도 없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만약에 그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캡까지 없어졌다면 100%는 창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시쳇말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시쳇말로 말하면 좀 약간 아사리판이잖아요. 지금 뭐 그 원희룡 장관은 다시 이뇨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또 김기현 대표랑 윤핵관들은 그에 또 반항하고 있는, 서로 간에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제안해서 복귀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기찬 의원님. 오늘 한 얘기 중에 창당 시기는 빨라질 수는 있어도 늦어질 수는 없다. 내년 총선에서 12명의 대구 의원 중에 반 이상이 물갈이 될지도 모른다. 이 물갈이라는 게 본인의 신당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공천을 혁신을 해서 12명의 의원 중에 절반을 바꿔서 공천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아마 후자로 읽혀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취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않다. 예, 본인은 뭐 노원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구 가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말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과도 맞지 않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는 사실 매력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데, 지금 보면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SOC가 중앙정부가 지원 안 해줘서 손해본 거 사실 없어요. 대구의 산업단지 부분은 산업구조개혁과 관련돼서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전 국가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서진 정책을 왜 했습니까? 거기 가서는 또 민주당 집권 시절에 무슨 덕을 봤냐라고 하면서 서진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예, 광주 호남 쪽으로 가자.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뭐 복합 쇼핑몰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하고 맞느냐,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의 지역적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죠. 역할을 해오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바른정당 때 이미 대구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대표도 그렇고 바른정당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보수정당 집권해서 대구에 뭘 해줬냐. 그럼 여태까지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어떤 일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자, 앞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정도의 말은 몰라도, 예. 이전에 보수정당 집권했을 때 뭐 해줬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고 보신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제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같은 장소 대구의 그 행사장에서 지금부터는 이명웅 씨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명웅 씨의 콘서트와 장소가 겹치면서 이게 이 전 대표가 새 확산을 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골랐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부에서 제기했는데, 자, 관련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임영웅 씨 팬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게 되네요. 제가 당대표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할당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게 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오늘 모임을 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여기 혹시 그 임영웅 씨 콘서트 보려다가 잘못 그 길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 부럽지 않습니다. 네, 임영웅이 부럽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저 행사장이 한 1,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오늘 1,500명 넘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열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인데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있다가 24%, 없다가 69%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있다 없다는 뭐 아직 창당을 하지 전이니까 이 그래픽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24에 주목을 하십니까? 69에 주목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이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저 세부 지표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더 높고요. 예.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있다라는 답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이걸 일종의 보수 분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견제와 경계심이 저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 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 창당한다는 그런 예측만 가지고서 저 정도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누구와 어떤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가변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신당의 볼륨이랄까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예상보다 신당의 볼륨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하는 것처럼 스펙트럼도 좀 넓고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무슨 비례신당 이런 종류가 아니고 지역에서도 선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당이 예상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12월 27일이라는 그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예고해 뒀는데 그 시점에 다가가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행사 모습까지 지켜봤고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